앞으로 12번에 걸쳐 시각적 EDA 실습을 하면서 아래 세 가지 시각화 라이브러리 활용을 익히겠습니다. 펜다스, 데이터를 다루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시각화도 간편히 할 수 있습니다. 매플로리브, 파이썬의 정적 시각화의 베이스입니다. 시본, 펜다와 같이 매플로리브를 바탕으로 하여 그렇지만은 매플로리브보다는 사용하기 더 편리하게 만든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보통 꽤 보기 좋은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시각화를 하면서 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활용을 익히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텐데요. 처음에는 간단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차로 크고 복잡한 데이터를 이 위 세 개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시각적 ED 하는 것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앞으로 한 3번 정도는 펜다를 이용한 데이터 다루기 내지 시각화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행을 할 수 있는 건 실행을 해야만 하니까 이 파이썬 명령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iframe을 가져와서 실제 펜다의 웹사이트를 이 주피터 노트북 여기에 그 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실제 이거는 그 펜다의 사이트입니다. 그야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서 이 펜다 사이트로 갈 수도 있죠. 나는 그냥 이 주피터 노트북에다 보인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누르게 되면 URL이 다 클릭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마크다운인데,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시각화니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가 좋은 거는 잘 되었을 경우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아주 그냥 데이터를 이해하기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그래프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시각화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 맞는 건 아니고, 또 거꾸로 말하자면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왜곡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술들도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면 안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테크닉도 있으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관점의 여러 레벨에서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도록 해야 하고 또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야만 하겠죠. 우리가 시각화를 하는 이유는 이거 가지고 너 좀 이해를 시킬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 마크다운 셀 안에 이렇게 URL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가능하면 펜다 이 주피터 노트북을 보면서 필요로 하는 이 사이트 또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이렇게 곳곳에 많은 경우에 이렇게 URL을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3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펜다의 시각화 세세한 거 다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12주 한다고 그래서 위 3개의 라이브러리 세세하게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니까 지금 나는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 활용법들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곳곳에 있는 이런 링크들을 활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각화 이 펜다 사이트에 가게 되면 이 안내서가 있고요. 또 그리고 가이드란 게 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보통의 경우 우리가 펜다, 넘파이, 매플로리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데이터 사이언스 또 시각화를 할 때 대부분 같이 활용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그 임포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펜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PD라는 그 에일리어스 아니면 뭐 간단하게 그렇게 애칭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넘파이는 MP, 그리고 이제 매플로리브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봤지만 이것도 시각화 라이브러리예요. 기본 시각화 라이브러리예요. 매플로리브에 있는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을 한꺼번에 PLT 이렇게 그 임포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퍼센트 사인 부른 다음에 매플로리브 인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매플로리브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 펜다스의 시각화가 출력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주피터 노트북에 그대로 전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문을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퍼센트 명령문은 주피터 노트북의 매직 커맨드, 그러니까 꼭 요술과 같은 커맨드,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임포트 OS 입력해서 이 구문은 현재 폴더의 디렉터리에 데이터 언더바 폴더 언더바 플러스 폴더라고 하는 그런 그 패스, 그런 폴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만약에 없으면은 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이걸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래프를 만들고 또 그래프를 저장을 하기도 하고 또 데이터들을 또 가져올 때가 있는데, 일부는 웹에서 직접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여러분의 PC나 노트북에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특정한 이 폴더에서 가지고 오겠다 할 때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그냥 폴더를 다 그냥 데이터나 또 그 출력물을 다 여기다가 저장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기본은 이게 된 것 같으네요. 우리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읽는 함수들은 우리 이 파이썬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펜다를 사용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펜다를 시각화를 할 거니까 펜다의 가장 기본인 read CSV, 펜다에서 점 찍고 read 하는 거는 다 데이터를 읽는 겁니다. 여기서는 CSV 파일 형식으로 읽을 때는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 클릭해 보게 되면은 그 링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데이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았지만 지난 시간이 아니었네요. 네, 에어 퀄리티라고 하는 그런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OpenAQORG라는 사이트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것도 포함해서 전 세계 대기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질소 산화물도 있고, 하나는 뭐죠? 그 먼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아주 단순한 유럽의 엔트워프, 파리, 런던 세 개 도시의 질소 산화물 레벨의 데이터들을 사용할 거예요. 이 데이터는 현재 어디 있냐고 하게 되면 데이터 플로츠다가 폴더, 아까 방금 만든 그 폴더에 사실은 이미 내가 그 에어 퀄리티 언더바 no2.csv라는 파일로 거기에 가져다 놓았어요. 이거를 여러분은 실제 활용을 하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걸 내가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PD가 이해 못하겠다 했죠. 이제는 이해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거는 지금 펜다의 read CSV라는 이거를 읽어 가져와서 에어 퀄리티라고 하는데 변수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에어 퀄리티 변수가 뭐냐? 타입을 해보니까 이거는 펜다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어 퀄리티는 데이터 프레임 타입의 객체고, 거기에다가 이제 value라고 하는 그 속성을 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numpy의 ND array로서 이렇게 반환합니다. 참고로
우리 이 에어 퀄리티 no2.csv 이 파일은 엑셀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오케이, 이 데이터를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헤드 명령문을 써가지고 앞에 5개의 요 데이터들을 행들만 먼저 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행이 3개가 있네요. 하나, 둘, 3개가 있고, 요건 이제 인덱스고, 근데 인덱스가 데이트 타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여기에서 처음에 read CSV로 이렇게 가져올 때 내가 pass dates라고 하는 거, 그 중에 어떤 데이트, 시간, 날짜, 시간 같은 그런 데이터라면은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인자로서 true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를 이렇게 데이트 타임 형태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기도 하고 그냥 물론요.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가 이렇게 행의 인덱스가 이렇게 시간과 날짜 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시계열, 그 중에서도 멀티베리에이트 시계열 그렇게 얘기해요. 다변수 시계열 데이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형태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네. 알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그렇네요. 이건 엔트워프는 가장 먼저 된 것이 2019년도 자료네요. 2019년도 5월 7일 2시, 3시, 4시. 매 시간마다 했네요. 근데 꼭 이러지 않는지는 잘 몰라요. 이제 실제로 이제 1000개니까 다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탁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NAN이라고 된 거 있죠. 이거는 not a number. 이거는 결칙치입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결칙치가 있네요. 오케이. 오늘은 그리고 이제 뒷거 본 거고, 이것은 이제 펜다에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에어 퀄리티라고 하는 이 데이터의 인포,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요약 정보를 보고 싶다 할 때 이러한 함수를 치게 됩니다. 굉장히 이 정보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데이트 타임 인덱스, 인덱스가 시계열이로구나. 그러니까는 로우가 모두 1035개로구나.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2019년도 5월 7일부터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도 6월 22일 02시까지로 되어 있구나. 이게 모두 1035개의 행들로 되어 있구나. 또는 데이터 포인트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게 알 수 있고, 이 컬럼, 열은 우리가 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보통의 경우 그냥 변수 그렇게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열은 모두 3개의 열이 있다. 근데 그 3개의 열은 그 열의 이름, 우리가 컬럼 네임은 스테이션 엔트워프, 스테이션 파리, 스테이션 런던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여기에서 스테이션 엔트워프도 모두 1035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널이 아닌 거, 즉 결칙치가 아닌 거는 95개의 널이 아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죠? 1035개 중에서 95개만 실제 값이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는 한 900개가 넘는 데에는 값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엔트워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NAN이 쭉 있네요. 이거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타입은 전부 다가 실수, 그러니까 float 64비트 실수라는 것이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두 몇 개지? 널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은 무엇이지? 요거는 이제 변수의 타입을 말하는 거죠. 요거 전체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케이,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EDA를 할 때 데이터에 어떤 문제가 있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에요.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본 겁니다. 아까 엔트워프 열에서는 모두 95개만 값이 있고 나머지는 값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값이 있는 열들만 가져와 보자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명령문을 쓴 겁니다. 이렇게 슬라이싱을 한 거예요.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합시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명령문이죠. 펜다에 해당되는 함수명들입니다. 펜 에어 퀄리티 그리고 이렇게 묘사해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엔트워프는 실제 값은 95개가 있고 사실은 이게 그 개수기 때문에 이게 정수로 표현되지 않는 건데 이 친구는 이거를 갖다 실수로 이렇게 해줍니다. 95개 그렇게 되고 이 엔트워프 이 열의 평균은 25. 그런 거예요. 엔트워프가 모두 실제 데이터가 한 2달간 걸쳐가지고 95개밖에 없었는데 NO2 레벨의 평균은 그동안의 평균은 뭐 25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편집한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오케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모든 EDA를 할 때 가장 데이터의 속성 그런 거니까는 이 변수의 속성까지는 아니고 그냥 데이터가 결칙치가 있나 이거의 대략적인 그런 속성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굳이 또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런 것을 본 것은 그 하나하나의 변수들을 봤으니까 단변수 EDA 지난번에 했었던 이것이 이제 단변수 EDA에서 평균 같은 거를 본 거니까 대표적인 단변수 EDA를 갖다 본 겁니다. 이제부터는 시각화 우리의 주내용인 시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펜다스 플로트 시각화는 펜다의 기본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프레임과 그리고 시리즈 두 가지가 있죠.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고 시리즈는 그냥 이 차원이 하나인 거 우리가 보통 벡터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 펜다에서는 시리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펜다의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프레임 시리즈가 있다. 그리고 이 파이썬은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이니까 펜다를 쓸 때는 그 데이터 프레임 또는 시리즈 객체에다가 점을 찍고 어떤 함수명 또는 이렇게 메소드명을 우리가 붙여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하죠. 펜다스 플롯의 시각화의 기본 명령은 펜다스 객체에 플롯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펜다스의 플롯 함수는 기본적으로 선 플롯, 라인 플롯을 제공합니다. 보겠습니다. 에어 퀄리티는 조금 아까 방금 받은 데이터 프레임이었습니다. 앤트워프, 파리, 런던의 NO2 이 레벨이었었습니다. 그 세 개의 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플롯을 제공하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그 선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예쁘게 또 봄내도 나왔습니다. 파란색은 앤트워프, 그리고 주황색은 파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조금 맞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봐서 플롯이 사용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변화시켜가고 그리고 조금 더 튜닝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플롯을 좀 더 크게 그리고 글자도 키우고 그리드 선도 표시해보고 싶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에어 퀄리티 플롯. 그러니까는 펜다의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플롯을 적용했고 피겨 사이즈 인자인데요. 요거를 X축으로 10인치, Y축으로 6인치, 그리고 폰트 사이즈, 폰트 크기를 12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X축의 레이블을 이렇게 같이 데이트 타임 이렇게 했고 폰트 사이즈 16 좀 더 크게 했고요. Y축을 이렇게 TEMPF로 해놓고 폰트 사이즈 16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로테이션 요거를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저걸 했습니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파란색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 펜다의 시각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매플로리브나 C본의 시각화 방식입니다. 기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한 레이어 또는 이 시각화 엘리멘트라고 하는데요. 그 시각화 속성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보통의 파이썬 시각화 형태입니다. 가장 뒤쪽에는 PLT 그리드선을 true 해서 했네요. 여러분이 지금 또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 중에는 이 PLT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는 것일 텐데
이거는 우리가 저 앞에서 매플로리브를 이렇게 매플로리브의 파이 플롯을 PLT로 우리가 임포트를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 펜다의 시각화 끝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펜다의 시각화와 그리고 매플로리브의 시각화를 함께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우리가 시각화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었고요. 또 핵심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 열들이 별도의 선 플롯으로 기본적으로 그려주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이거는 파리의 기업만 보고 싶다 할 때는 당연히 내가 파리의 열만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것은 이제 보시다시피 펜다의 명령문이죠. 에어 퀄리티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테이션 파리라고 하는 이 열만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플롯을 하라. 이런 명령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리 그림만 보여주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 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엔트워프예요. 아까 엔트워프는 데이터가 1000개가 넘는 것 중에서 95개만 3개였었나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선플롯에서 이렇게 빈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주셔야 될 거는 빈 것들이 있으면 이걸 이어주지 않나? 기본은 이렇게 이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캐터 플롯입니다. 이거는 런던과 이게 런던과 파리의 그 변수값들을 x축을 런던, 이걸 y축을 파리로 해가지고 그 스캐터 플롯 하나하나를 그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를 이 좌표기에 찍은 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에어 퀄리티 플롯 스캐터 형태를 한번 봅시다. 에어 퀄리티라고 해놓고 플롯, 아까는 플롯만 딱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선 그래프를 보여주었는데 여기다가 점을 찍고 스캐터, 산점들을 그려라 하니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형식이 또 펜다의 시각화 형태고 이와 유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파이썬 시각화 라이브러리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x축에다가는 런던, y축에다가는 파리 이 변수값들을 취하고 피규어 사이즈를 7, 5로 하고 알파. 알파는 요거는 요 점들, 요 마킹을 투명도로 0.5로 한 이유는 이게 마킹을 막 파란색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밀집이 되어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투명도로 하게 되게 되면은 좀 밀집도가 좀 더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탑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런던의 그 오염도 대기질이 나빠질 때 이게 100으로 올라가서 대기질이 나빠지는 거니까요. 질소산화물이니까. 이게 파리의 대기질도 나빠지나 봤는데 이렇게 특별한 이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잘 안 보입니다. 이거 봐가지고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만 놓고 봐가지고는 런던하고 파리가 있는데 두 군데가 가까운 것 같은데 그 조그마한 바다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런던이 나빠지면 조금 더 뒤에 이것도 나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데이터로 봐서는 그런 상관관계가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그 EDL 한다는 것은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이제 이런 스캐터 플롯이나 그리고 요거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펜다의 사용자 가이드에 보게 되면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참고로 이것들은 그 에어 퀄리티가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 펜다의 플롯 함수들 중에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할 수 있는 플롯 계통, 시각화 계통의 그 함수 또는 그래프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이트에 가도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면적 그래프, 뭐죠? 막대 그래프, 박스, 상자 그래프, 그리고 밀도 그래프. 조금 아까 봤었던 헥스빈 그래프,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파이 그래프도 보이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상자 플롯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일단 돌려볼까요? 기본은 이렇게 해줍니다. 형태를 보겠습니다. 에어 퀄리티하고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플롯을 찍고 플롯만 하게 됐으면 아까 기본적으로 선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플롯하고 점을 찍고 박스 하게 되면 박스 그래프를 그려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기본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는 상잡 그래프를 적용했을 때는 각 열들을 하나의 박스로 보여주었네요. 내가 아까 박스 그래프가 기본적으로는 그 독립된 하나의 변수에다 적용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 시각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요, 글쎄요, 이렇게 열들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하나의 열에서 어떤 값들에 따라서 그룹핑을 해가지고 박스 그래프를 우리가 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는 단변수 EDA에 속하지만 여러 개,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변수명들이었는데, 컬럼명들이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게 거의 중앙값은 거의 같네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들은 요 세 개, 특히 이 엔트워프와 파리는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네요. 그런 거니까는 중앙값은 있지만 가끔씩 가다가 이 대기질이 안 좋은 날들이 매우 안 좋은 날들이 쭉 이렇게 안 좋은 날들이 쭉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참 가더라도 있다는 얘기나 대표적인 것이 팔이네요. 이게 일단 이 분포 Q1과 Q3도 꽤 넓고 그런가 하면요. 95% 밖에도 그 이상치, 그러니까는 이 대기질이 안 좋은 날들도 꽤 안 좋은 날들도 꽤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네요. 파리가 엔트워프보다 안 좋네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한눈에 우리가 박스 플러스 세 개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요거는 이 펜다에서 플롯을 하고 박스를 부를 수도 있고 이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방법을 봅시다. 에어 퀄리티 했고 플롯 여기서 했고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박스를 그리는데 상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때는 플롯에다가 인자값 그 중에서도 이제 키워드 인자값인 kind 플롯을 할 텐데 종류가 뭐야 이거겠죠. 내가 박스를 그리겠다. 이렇게 스트링 안에다 집어넣어서요. kind 박스를 하게 되면은 요거와 똑같이 또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형태를 쓸까? 이렇게 플롯을 하고 이제 개개별로 이 그래픽스 펑션들 어떤 특정 그래픽스를 쓸까? 아니면 플롯이라고 하는 이렇게 일반화된 명령문을 쓰고 그 중에서 무엇을 그릴까 하는 것을 kind의 인자값으로 넘겨줄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냥 한 가지를 그냥 일관되게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이 kind를 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형태 그런 거니까 이 펜다는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시각화가. 객체나 펜다의 객체는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점 찍고 그런 거니까 점 찍는다는 거는 우리 객체 지향에서 함수 그 객체에 해당되는 함수들을 부르겠다. 근데 우리가 쓰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펜다의 시각화는 플롯이에요.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플롯이에요. 그리자. 그런 다음에 가로 열고 인자들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인자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kind.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앞에서 잠깐 봤었지만 피규어 사이즈, 그죠? 피규어, 그림의 크기, 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kind겠죠. 그것만 기억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세한 거는 여러분들 메뉴로 가셔서 보게 되면 됩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에어 컬러에서 에어리아 면적 플롯을 했네요. 면적 플롯은 많은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쓰임새는 시간이 진행되면서 어떤 변수량이 시간이 날짜가 진행되면서 그것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감소하느냐. 그것을 어떤 선 그래프로도 그릴 수도 있지만, 볼 수도 있지만, 물론 바 그래프로도 볼 수도 있지만, 면적 플롯을 잘 쓰게 되면은 굉장히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에어 퀄리티 플롯하고 이때는 에어리아를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하고 피겨 사이즈를 해줬고 서브 플롯. 여기서 이제 핵심은 서브 플롯이에요. 이것은 여기에는 보니까 사실은 열이 3개가 있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요. 하나의 그래프로서 조금 이따 보면 되겠지만 중첩돼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브 플롯을 트로. 그러니까는 하나하나의 열을 별도의 플롯으로 해주세요 하는 걸 트루 하게 되면 이렇게 별도로 해줬습니다. 이 전체 사이즈는 그림 사이즈는 12/4입니다. 12가 X축, 4가 Y축 크기입니다. 네. 이렇게 됐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하고 틀린 게 요거와 요거의 다른 게 뭐냐고 하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요거는 Y축이 이 런던은 0에서 100, 이것도 파리도 0에서 100인데 이 앤트워프는 Y축이 길이가 0에서부터 50. 그러니까 뭐죠? Y축에 이거를 뭐라고 사이즈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스케일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세밀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지정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탁 놓고 봤을 때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세밀하게 지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쓴 건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에어 퀄리티 플롯하고 여기서는 내가 이제 다시 인자로서 에어리아 플롯을 카인드로 주었어요. 카인드 에어리아 플롯으로서 그리게 하고 이건 똑같게 했고 똑같이 했고 이것을 내가 인자로 주었습니다. share y. 이건 뭐냐 하면 Y축의 스케일을 이 서브 플롯에 다 공통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때는 다 이 스케일을 0에서부터 100, 0에서부터 100, 0에서부터 100 했습니다. 그래야지 다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거를 신경 안 썼을 때 착오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탁 놓고 보니까는 앤트워프가 오염 수준이 작아요. 그냥 물론 데이터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작긴 작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경 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왜곡을 우리가 신경 써서 안 보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사실은 0에서 100, 0에서 100 이거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나쁜 사람이 요거 0에서부터 100 요 스케일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 딱 생각은 같은 스케일이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큰일 나죠. 네.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배운다는 거는 이 정확하게 왜곡되지 않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에어리어 플롯이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이렇게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갖다 라인 플롯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들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약간의 경우 그건 취향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펜다를 우리가 맛을 본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튜닝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아까도 잠시 봤었지만 우리가 매트플롯리브를 알아야 돼요.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펜다는 매트플롯리브라고 하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그 위에 매트플롯리브를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끔 그리고 이제 그 펜다의 객체들한테 쉽게 적용하도록 만든 그런 포장된 함수들이에요. 예쁘게 포장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트플롯리브가 제공하는 모든 그런 이 세밀하게 튜닝하고 하는 것들은 펜다 그 자체로는 제공하지 않고 펜다에서 기본 이 틀을 잡아주고 세밀한 것들은 매트플롯리브를 우리가 명령문을 써야 될 경우들을 가정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펜다 시각화 객체들은 실제로 매트플롯리브 객체들입니다. 펜다 시각 함수를 이용해 시각화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려면 매트플롯리브 지식이 필요합니다. 매트플롯리브는 펜다스 시각화 뒤에 다루겠습니다. 이거
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명령문 같은 것이 사실은 매플로리브의 명령문들입니다. 특히 요 AXS, XS에다 적용하는 것들, 요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또 이제 그냥 물론 이렇게 이 그림들이 플로팅이 되었어요. 요거는 이제 중첩이 됐죠.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렇게 납니다. 아까는 세 개가 서브 플러스로서 보여주셨었는데, 요거를 이제 내가 이거를 저장하고 싶다 하게 될 때 가장 단순한 건 여러분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이미지 복사 아니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항상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요. 피규어는 뭐냐 하면 이 피규어예요. 여기서 PLT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matplotlib 명령문이에요. 그 PLT가 matplotlib.pyplot 그 모듈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요거를 우리가 명령을 실행하고 요거를 피규어를 어떻게 뭘 받았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피규어에다가 save 저장하라. 어디다? 현재 디렉터리에 있는 데이터 플로츠 폴더라는 데에, 그리고 그것을 요거를 no2 concentrations.png 요건 png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해라 하게 되면은 딱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그냥 물론 JPEG으로 하라고 할 땐 여기다가 JPG 쓰게 되면 JPEG 형태로 얘가 펜다가 알아서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런 것이 오늘로서 여러분들 펜다를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봤습니다. 오늘은 펜다의 맛을 보고 대충 이렇게 시각화가 돌아가는 거라 하는 것을 알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